가을 햇살이 아직 따스한 10월 오후였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15층. 베란다로 들어오는 빛이 거실 한켠에 놓인 작은 소파를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그곳에 앉은 지은은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동생이 언제 나와요? 6살 할인이 유치원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며 달려왔습니다. 작은 손을 지은의 배 위에 올리더니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해. 할인이처럼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지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임신 6개월. 이제 배가 제법 불러온 상태였습니다. 첫째, 할인을 가졌을 때와는 다른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경험이 주는 여유였을까요? 지은은 29에 결혼해 31에 할인을 낳았습니다.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결혼 전까지 5년 동안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남편 민수와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에 그가 좋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지내며 할인을 키웠습니다. 여보, 나왔어. 민수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할인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저녁 준비할게요. 아, 그 전에 병원 결과부터 들어보자. 민수가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오늘 지은이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성별을 확인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순간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넥타이를 풀던 손이 멈췄습니다. 여자아이라고? 내 할인이가 동생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언니가 될 거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할인이 아빠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빠, 내가 언니가 돼요. 동생이랑 같이 놀 거예요. 민수는 할인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또 딸이네. 그 말에 담긴 차가움을 지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할인이 엄마의 표정을 보며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저녁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지은이 말을 걸어도 시큰둥한 반응뿐이었습니다. 여보, 혹시 아들을 원했나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을 재운 후 침실에서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답답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하지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은아, 넌 모를 거야. 회사에서, 집안에서 받는 시선을. 민수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들 하나 없으면 대가 끊긴다는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해. 부모님도 실망하실 거고. 지은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결혼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아니, 정확히는 할인을 낳을 때도 이런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할인이도 소중한 우리 아이인데요. 그건 그렇지만 민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로 들어가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지은은 홀로 침대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엄마의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가 엄마가 지킬게. 지은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차가워진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입니다. 지은은 할인의 아침을 챙기며 남편의 뒷모습을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지은은 자신도 곧 두 아이의 엄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어젯밤 민수가 보인 반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은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행복했던 일상의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그 사이 더욱 차갑게 견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인사도 없이 나가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은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왜 이상해요? 할인이 저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밥을 먹는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요즘 회사 일이 많으셔서 그래. 지은이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먼저 들어갈게. 여보, 저녁도 다 못 드셨는데. 배부르니까.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인이 엄마를 바라보며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민수가 책상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짙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요즘 왜 이러세요? 아이 때문인가요? 민수의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지은아, 넌 정말 모르겠어? 무엇을요? 내가 회사에서 어떤 소리를 듣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실지. 민수가 의자를 돌리며 지은을 마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들을 낳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성별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아이를 포기해.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가질 수 있어.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들이 필요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 말이야. 이미 6개월이에요. 건강한 아이예요. 지은아, 현실을 봐. 딸 둘로는 안 돼. 민수의 말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위험을 감지한 것처럼. 여보, 정신 차리세요. 이건 우리 아이예요. 내 마지막 말이야. 아이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지은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라고 말하다니. 다음 날, 지은은 할인을 유치원에 보낸 후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성북구에 혼자 사시는 선옥은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엄마, 지은이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옥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뭐라고 했어?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어요. 선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지은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수의 차가워진 태도, 아들을 원한다는 집착, 그리고 어젯밤의 충격적인 말까지.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선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은아, 잘 들어. 선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명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야.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할 권리는 없어. 하지만 남편이 남편이건 누구건 상관없어. 내 뱃속의 아이는 이미 너와 한 몸이야. 선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도 너를 가졌을 때 주변에서 많은 소리를 들었어. 하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 남편이 계속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엄마가 함께 할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너와 아이들을 지킬 거야. 선옥의 말에 지은은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이미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엄마, 저는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그래, 그게 맞아. 선옥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민수가 뭐라고 하든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할인과 뱃속의 아이, 모두 소중한 자신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거실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갔다 왔어? 어머니께 다녀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 민수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지은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한다. 민수가 일어서며 지은 앞에 섰습니다. 아이를 포기해.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 싫어요. 지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각자 생각해보자. 나는 당분간 밖에서 지낼 거야.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지은은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이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창밖으로 민수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지은은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2부에 계속됩니다.